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은 아마 스마트폰일 텐데요. 사회와 관계를 맺는 소통의 역할을 하지만 과의존하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스마트폰의 과의존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인데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물건인데 이제는 컴퓨터 대신 사실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가지도 않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알아보니까요. 한국인 중에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니까 거의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네요. 스마트폰 잠깐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정말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데이블리라는 회사가 2019년에 미디어 트렌드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자료인데요. 동일한 765개의 미디어 대상으로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제 그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얼마나 이제 소비하느냐인데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이제 컴퓨터 PC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콘텐츠 소비량이 모바일이 67%인데 비해서 PC는 33%에 불과했습니다. 예. 거의 2배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1인당 하루 평균 콘텐츠 소비량도 모바일은 2.17건으로 PC의 2.01건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산업도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내놨는데 사실 올해 게임 시장 규모가 전 대단히 놀라는데요. 이게 약 15조 3,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예. 엄청난 예. 규모인데 이 중에 모바일 게임은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PC 게임은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모바일로 다 대체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요새 정말 TV를 안 보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고요. 모바일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PC 대신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예. 과기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과의존 위험군 현황 스마트폰의 과의존이거든요. 예. 20%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2017년의 경우에는 그게 한 18.6%, 2018년에는 19.1%였는데 이제 20%를 돌파했다고 계속 합니다. 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중독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흥미롭게도 연령별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과의존 위험군이 누가 많은가 했더니 10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20대 그리고 놀랍게도 영유아순, 유아동, 예, 유아나 아동들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어려지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되고 있죠.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19 사태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못 나가고 실내에 많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그 모바일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그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사람과의 어떤 그 사회성 발달 같은 거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감정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훈련, 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대면 관계보다는 비대면 관계, 소위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서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이 비대면 관계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정말 사람들을 만나도 밥이나 커피를 함께 먹고 있는데도 그냥 스마트폰만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좀 대면 관계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서로 좀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 사실 만나도 거의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쪽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상대는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가르치는 말이 퍼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퍼빙이 이제 폰의 P를 따고 그다음에 냉대 또는 무시 이런 걸 뜻하는 스너빙이라는 단어 합쳐서 퍼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신조가 이렇게 많이 신조어군요. 만들어졌는데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한커머 경영대학원에 있는 제임스 로버츠 교수하고 그다음에 메르디스 데이비드 교수 박사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퍼빙 현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무려 46.3%가 상대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네, 폰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경험을 했고, 예. 22.6%는 그래서 실제로 다퉜다. 오. 그러니까 20% 이상이 실제로 이게 대인관계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 로버츠 교수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 봐갖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 만족도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상대방한테 되게 우울증도 준답니다. 그 그래요?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관계 만족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상대로 하여금 되게 우울감 느끼게 하고 예. 제 생각에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반성해야겠어요. 이 퍼빙이라는 단어를 좀 알게 됐네요. 이제 스마트폰 하면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왜 이토록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사실 혼자 시간 보내기에 정말 스마트폰만한 게 없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많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네. 좀 지루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는 정말 스마트폰이 효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바쁜 일상에서 대면 관계를 하나 하기 쉽지 않아요. 예. 만나면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싹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좀 하기 애매한 말 같은 거 있을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좀 애매할 때 어떻습니까? 이모티콘 같은 감정 대리인을 써갖고 이거를 날려보내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죠. 또 하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스마트폰에서 그 목록 중에 차단시키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으로 좀 치유가 필요한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스마트폰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좀 사실 우울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대요. 특히 20대, 30대가 우울해지는 게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대별 우울증 환자 그 수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 대상은 2012년과 2018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대 우울증 환자 비율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5만 2,793명 정도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9만 8,434명이었고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30대도 2012년에는 7만 4,747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9만 3,38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스마트폰이 좋은 점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울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젊은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구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리 상담 어플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 갖고 네. 손쉽게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전문가에 의한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도 되게 많고 예.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약도 있고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네. 익명성 같은 게 보존 걱정할 수도 있고 이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된 상태로 자기 우울증 같은 것들을 상담하는 그런 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물론 여전히 실제로 상담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이런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해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처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좀 자녀를 둔 그 부모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스마트폰을 이제 아동들이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스마트폰 뺏는다고 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가? 사실은 그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 행동의 거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신들은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아이들한테 보지 마. 뭐 이거 안 하면은 공부 안 하면 이거 못 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약속한 대로 뭔가 일을 잘하고 스마트폰도 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보고 이렇게 하면 칭찬과 격려로 사실 이거를 좀 잘했다. 이런 보상을 메시지를 해줘야겠네요.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동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라고 말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림이나 퍼즐이나 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함께 갖춰 놓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게 대화를 잘하고 소통하고 화목하고 이런 분위기를 마련할 건가가 예.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규칙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않는다. 어. 얘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보지 않는다. 않는다.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성인들도 자기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 애플리케이션 이걸 확인할 수 있대요. 사용량 네, 같은 맞습니다. 거를. 그래서 좀 조절하고 사실 뭡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디톡스 시간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과의존을 피하는 방법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